R&B 슈가 진 전국 지민 제이홉으로 구성돼 있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한 해 약 603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 세계 뮤지션 수익 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진행된 투어에서 약 2,05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에 살아있는 전설 밴드 메탈리카를 제외한 그 어떤 미국 밴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돼 있던 미국 전역에 걸친 스타디움 투어가 모두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쉽게도 현재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상의 BTS 매니저가 되어 멤버들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BTS 월드게임 맵을 통해서뿐이라고 합니다. BTS 월드앱 역시 출시 14시간 만에 글로벌 33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2013년 데뷔해 현재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며 한국 경제에 약 4조 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포브스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 안에 뽑혔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 올해 그녀는 18세의 최연소 나이로 2020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유명인 10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죠. 그녀의 정규 데뷔 앨범은 총 390만 장이 팔려나가며 2019년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그녀가 여기서 거둬들인 계약 수익만 약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3월 9일 마이애미를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 아리나 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가 돼 버렸는데요. 만약 예정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면 그녀의 순위는 더욱 올라갔을 겁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올해 1월 진행된 제62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팝보컬 앨범까지 5관왕을 차지하며 역대 수상자 중 주요 상을 모두 휩쓴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로 등극했습니다. 가수 비욘세의 남편이자 힙합계의 대부 제이지는 한 해 동안 콘서트나 앨범 발매를 하지 않고도 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샴페인 아르망드 브리냑과 꼬냑 위세의 판매 수익만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브루클린 출신인 제이지는 음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도 성공하면서 2019년 힙합 아티스트 가운데 최초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인 락네이션 레코드부터 예술품 수집까지 그의 자산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하죠. 음반, 주류, 우버 등 벤처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제이지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인 제이 브라운과 레리 마커스가 운영하는 마시벤처 파트너스에도 투자했는데 2019년 펀드 모금액은 약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숀 멘데스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투어에서만 약 1,06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멘데스는 작년 20살의 나이로 켈빈 클라인과 광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연 수익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 이상의 정규 앨범과 1억 장 이상의 싱글 앨범이 팔려나갔고 누적 음악 스트리밍 110억 회, 유튜브 조회수 40억 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의 올 한 해 수익은 657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퍼프데디로 잘 알려져 있는 래퍼 숀 콤스는 대부분의 수익을 주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아지오의 시락 보드카는 1년에 200만 박스의 판매고를 올리며 그레이고스에 이어 미국의 보드카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보드카뿐만 아니라 생수 브랜드 아쿠아 하이드레이트와 데킬라 브랜드 드 레온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주류 사업 외에도 97년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친 그의 대표곡 I'll Be Missing You의 여전한 인기와 90년대 음악을 찾는 사람들의 음악 스트리밍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음반을 통한 수익 역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유명 EDM DJ 마시멜로는 유명세를 얻기 싫다는 이유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활동하고 있죠. 지난해 캐나다부터 한국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2019년 4월 마시멜로는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팜스 리조트의 카오스 클럽과 2년 동안 총 720억 원을 받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매 주말 1회 공연마다 약 7억 원을 지급받는 엄청난 계약이었죠. 하지만 6개월 후 클럽은 재정 적자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럽은 결국 문을 닫게 됐고 마시멜로는 처음 계약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360억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DJ 마시멜로는 실제 마시멜로 브랜드인 스터프드 펍스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스터프드 펍스는 2019년 초 론칭 후 6개월 만에 3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0년 예상 매출은 216억 원이라고 합니다. 멤버들의 평균 나이 76세의 전설적인 락그룹 롤링스톤즈가 총 수입 711억 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예정돼 있던 북미 콘서트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수익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요. 롤링스톤즈는 이미 지난해 보컬 멤버 믹 제거의 심장 판막 수술로 인해 콘서트 일정을 몇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링스톤즈는 지난해 16개의 공연에서 총 2,140억 원을 벌어들이며 전설의 락 그룹으로서의 건재를 과시했죠. 미국 달라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래퍼 포스트 말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 전역의 도시를 돌며 각 도시당 16억 원씩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그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할리우드 블리딩은 12개월 만에 600만에 가까운 판매를 기록했고 이 판매량 수치는 전 세계 뮤지션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포스트 말론은 미국 맥주 버드라이트 셀처와 광고 계약 수익을 포함해 그가 만든 로즈와인 메종 넘버9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유명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사와 손잡고 2년 만에 7번째 정규 앨범 러브를 발표했는데요. 발표 첫째 주 총 68만 장을 팔아치웠다고 하죠. 음악 다운로드, 오디오 스트리밍 등을 포함해 지난 12개월 동안 총 4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 그녀의 자산 가치는 약 4천억 원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2020년 예정돼 있던 모든 공연 일정을 2021년으로 연기, 수익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판 팝 아이콘으로서 싱글 유닛 투 캄다운이 발매된 2019년에는 팬들에게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평등 법안은 236대 173의 투표로 통과됐습니다.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했던 그의 월드 투어에서 무려 약 9,3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락 그룹 U2의 수익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한 콘서트 투어로 남게 됐다고 하죠. 에드 시런은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가공식품 브랜드 하인즈 케첩을 너무 좋아해 팔에 하인즈 케첩 로고 문신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에드 시런의 케첩 사랑에 담례하듯 하인즈가 설립 150주년을 맞아 에드 시런 문신을 새겨 넣은 한정판 케첩 150개를 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출신의 DJ 듀오 체인스모커스는 2019년 진행한 월드 투어에서 EDM을 넘어 팝, 락 장르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 NBA 달라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마크 큐바는 체인스모커스에 대해 대중문화를 잘 다룰 줄 알며 이를 이용한 사업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체인스모커스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자데킬라 사업의 파트너이자 주주이기도 합니다. 10대의 나이에 대비 소녀 팬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몰고 다녔던 삼형제로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현재 평균 나이가 30세가 되었지만 그들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여파로
콘서트 투어를 종료하기 전까지 형제들은 각 도시당 약 18억 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쉽게 투어가 취소됐지만 성공적인 콘서트 덕분에 조나스 브라더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포브스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편 막내인 닉 조나스는 2019년 남성 의류 디자이너 이 바바토스와 러시아 대형 보드카 체인 스톨리와 손잡고 데킬라 브랜드 빌라원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아리아나 그란데는 땡큐 넥스트 앨범이 2019년 빌보드 차트 1위 3위를 휩쓰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시작한 월드 투어에서 약 1,756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그녀를 2020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성 뮤지션으로 만들어주었죠. 2019년 4월 그녀는 미국 최대 음악축제인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20년 역사상 최연소 헤드라이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리아나의 출연료는 비욘세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96억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향수 사업 진출로도 유명한데 2019년 글로벌 뷰티 기업인 럭스 브랜즈와 손잡고 출시한 향수는 2019년 가장 인기 있는 향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진행되어 온 엘튼 존의 월드 투어는 지난해까지 총 2,548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비즈니스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액수라고 합니다. 엘튼 존의 콘서트 역시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4월에 예정돼 있던 북미 투어가 연기되며 2021년 2월까지 총 5대륙의 272개 도시로 계획돼 있던 콘서트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엘튼 존은 지난 4월 그가 1992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엘튼 존 에이즈 재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구제자금 12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의 남편이기도 한 이슈메이커 카니예 웨스트는 2015년 독일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와의 콜라보 계약으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지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이 콜라보 계약으로 웨스트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총 2,051억 원을 벌어들이며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뮤지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 이지의 디자이너로서 그는 아디다스로부터 연간 이지 슈즈 순매출의 15%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이지의 2019년 매출은 약 1조 5,600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그는 이지 슈즈 계약과는 별도로 이지 의류 라인을 디자인함과 더불어 그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강한 그는 2019년 1월부터 매주 일요일 썬데이 서비스라는 성가대를 이끌며 콘서트 형식의 종교 활동도 하고 있고 지난 10월 지저스 이즈 킹이라는 가스펠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